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리나스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켠 이유는 짠! 제가 새로운 액션캠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 좀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생일 때 뭐 갖고 싶지? 뭘 선물 받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예전부터 제가 액션캠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소니의 FDR-X3000 이 모델을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아마 출시된 지 6년도 더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그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 용량이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게 용량이 정말 작거든요. 1240A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액션캠이 제가 이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안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되게 적은데 진짜 촬영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꺼지고 뭐 이제는 30분도 못 가고 발열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배터리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여분 배터리를 그동안 산 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벌써 6개나 돼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오래되면 아시죠? 지금 화면에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살짝 부풀었어요. 지금 이 부푼 게 하나, 그리고 얘도 지금 배터리가 부풀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부풀었고, 지금 부푼 게 하나, 둘, 세 개가 부풀어서 얘는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주로 지금 2개 가지고 번갈아 사용하는데 그나마 이 2개도 하나가 벌써 부풀었고요. 마지막 최근에 산 게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샀는데 얘도 살짝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 성능이 이제 지금 완전히 떨어져서 한 연속 촬영으로는 15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꺼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발열이 좀 있거든요. 발열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잘 사용하긴 했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얘는 화면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손목에 차고 촬영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분리되는 게 불편한 게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도 따로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얘는 배터리 교환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촬영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불편함은 얘가 디스플레이니까 페어링이 빨리빨리 돼서 얘랑 연결이 빨리 돼야 촬영하기가 편한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는 전원이 켜졌는데 얘랑 페어링 되는 게 정말 너무 느려가지고 빨리빨리 즉각 촬영을 해야 될 때 이게 연동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어링이 정말 느리다는 거 두 번째 큰 단점. 그게 정말 촬영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럭저럭 그냥 감수하면서 잘 쓰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그리고 일단 부풀기 시작했으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사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 가격을 보니까 현재 한 6만 원에서 6, 7만 원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진짜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액션캠 자체가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좀 괜찮은 거 없나? 액션캠을 바꿔볼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오즈모가 그 전부터 지금 굉장히 액션캠 분야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뭐 드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오즈모 액션캠을 눈독 들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액션캠 4가 엄청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나왔기 때문에 더 세일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4랑 5를 대충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메리트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가격도 지금 정가인데다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세일도 하니까 4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299달러인 거예요. 그 텍스까지 해봐야 300불대, 그러니까 30만 원 초반대로 액션템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생일도 돌아오겠다 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 콤보가 있었는데, 어드벤처 콤보는 그 배터리 충전 케이스하고 여분 추가를 더 줘서 총 3개가 있거든요. 얘는 배터리가 이 소니와는 다르게 배터리 러닝타임도 길고 그리고 충전도 되게 빨리 돼서 막 당장 막 3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훨씬 높았고, 나중에 사용하다가 추가로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구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어드벤처 콤보를 하지 않고 스탠다드 콤보로 299불 플러스 텍스 해서 300불 초반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전부터 빨리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바꾸게 됐는데 딜도 좋고 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도 100% 만족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이미 얘보다 낫다는 건 검증된 거잖아요. 진짜. 일단 디스플레이랑 얘 본체랑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거는 오즈모 액션 4 스탠다드 콤보고요. 예이! 약간 애플 같다. 오호. 우와! 자, 카메라 본체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동봉된 액세서리들이 있고요. 애플처럼 DJI 로고 스티커를 줬고요. 퀵스타트 가이드, 충전 케이블이랑 요 고정하는 요 나사 같은 게 있고요. 오, 배터리 케이스, 본체를 뜯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앞에 이 전면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큽니다. 뒤에 디스플레이도 크고요. 오, 네, 여기 컴팩트하니 이쁘네요. 이게 배터리고, 요 용량은 1770A. 네, 소니 것보다 크죠, 용량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게 마그네틱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장착하기 아주 편하다고. 오, 미쳤다 진짜. 고, 자석도 엄청 세네. 오케이. 어디다가 뭐 부착해서 쓰는 거네요. 오, 렌즈 후드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템포러리로 이 프로텍트가 데미지 됐을 때 템포러리로 저기 하는 건가 봐요. 오,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 동봉돼 있고 좋다. 그리고 케이스가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우와. 충전을 하고 본격 촬영해보고, 그리고 촬영한 영상은 추후에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언박싱 끝! 지금 카메라 사고 첫 촬영이고 실내에서의 첫 촬영인데 잘 나오고 있나요? 오늘부터 딱 빔방하기 시작이에요. 날씨까지 맑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촬영을 조금 새 카메라로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액션캠을 좀 켜봤습니다. 언박싱하고 막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사용하기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건 이제 디스플레이랑 이 본체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충전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동안 촬영을 풀 HD로만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은 캐논도 그렇고 사실 아이폰도 4K 촬영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제 컴퓨터로는 4K로 촬영하면 좀 과부하가 있어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때로는 에러가 발생해서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 컴퓨터로는 4K 편집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수월한 거는 또 아니어가지고 계속해서 풀 HD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산 만큼 4K까지는 아니지만 요 옵션에 보니까 2.7K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전 항상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2.7K에 60프레임으로 촬영 중입니다. 오늘은 봄방학 첫날이니까 최대한 인기적 거리면서 조금 게으름도 피우고 쉬다가 좀 이따가 이제 밥 좀 해먹고, 그리고 날씨 좋으니까 콩수 데리고 동네 근처 산책도 갔다 오고, 컴퓨터 좀 하고, 블로그도 하고, 사진 편집도 하고, 인기 만점인 넷플의 폭삭 속았수다. 제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 3편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따가 또 밥 먹으면서 또 몇 편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아이폰 13으로 제일 많이 촬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촬영할 때는 캐논 R50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가볍게 언박싱 영상이랑 그리고 간단한 촬영 후기 영상을 올렸었죠. 제가 여기도 링크 또 남겨놓을게요. 요거로 촬영하는데 확실히 화질은 미러리스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화질은 이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를 같이 부착해놓은 상태라 음향도 좋고, 그래서 실내 촬영 때는 주로 이걸로 촬영하는 편이에요. 제가 요리하는 영상이나 실내에서 말하는 영상들은 다 이걸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찍기에는 화각이 조금 좁고요. 18mm인데다가 미러리스라서 더 크롭돼서 환산하면 20몇 mm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장면을 담기에는 좀 좁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를 촬영하기엔 또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고, 흔들림 보정이 된다고 하지만 아이폰이나 액션캠만큼 강력한 보정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찍을 때나 들고 다니면서 저를 찍는 그런 영상에는 캐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막 캠핑 가거나 여행할 때 이제 걸어 다니면서 브이로깅 할 때는 액션캠을 사용했습니다. 아이폰이 아닌 액션캠으로 찍은 이유는 제 얼굴을 찍을 때, 물론 아이폰도 많이 화각이 넓어지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웬만큼 뻗지 않아서는 제 얼굴이 너무 화면에 가득 차기도 하고, 그리고 얘도 의외로 조금 무거워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제 얼굴 찍으면서 막 걸으면서 영상 찍기에는 사실 액션캠만큼 좋은 게 없어가지고 X3000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요. 제가 오즈모 포켓3가 아닌 액션캠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즈모 포켓3가 브이로그에 정말 좋은 카메라인 건 맞는데 짐벌 구조로 돼 있는 카메라잖아요. 근데 저는 액션캠으로 일상적인 이제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지만 캠핑장 가서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드를 타거나 하는 그런 많이 활동적인 정말 익스트림한 상황에서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포켓3보다는 액션캠이 낫잖아요. 물론 포켓3가 센서 크기가 훨씬 커가지고 화질도 훨씬 좋고 좋은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일단 짐벌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이제 고장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조심성 있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게 저하고는 좀 맞질 않아가지고 액션캠을 선택했습니다. 포켓3하고 액션캠은 사용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일상적인 브이로그 촬영하기에는 아마 화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포켓3가 나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캠핑 가서나 스키를 탈 때 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들 있잖아요. 편하게 이제 막 굴려도 되는 카메라를 원하시면은 액션캠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왜 오즈모 포켓3가 아닌 액션4를 선택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카메라가 얼마큼 괜찮은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겠죠? 얘보다 더 편해지고 화질이 좋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실내에서의 촬영은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따가 콩순이 산책할 때 또 요거 한번 들고 나가서 지금 날씨 쨍할 때 그걸 걸으면서 찍는 건 어떤지는 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산책하러 나갔어요. 날씨 완전 갑자기 봄인데요. 화질은 2.7K에 60프레임으로 찍고 있고, 화각은 외국 보정되는 그 화각으로 촬영 중입니다.
오늘 하늘 구름이 엄청 예쁘네요. 흔들림 보정이 일반적인 락스테디가 있고 그 다음에 락스테디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락스테디 플러스 하면 조금 더 흔들림을 잡아주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크롭돼서 촬영이 돼서 저는 그냥 기본 락스테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락스테디로도 흔들림 보정을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 쨍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화각은 촬영 중에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지금 최대 2배 줌까지 제가 올렸거든요. 촬영 중에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귀엽네요, 우리. 아이고. 산책 갔다가 집에 왔고 점심을 해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새우랑 여러 가지 야채 넣고 중화풍 새우 볶음 우동을 해보려고 해요. 만들긴 진짜 간단한데 맛이 있어서 완전 강추드리는 요리입니다. 새우는 저는 이 전보새우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찬물에 담가줬고요. 한 마리당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야채는 청경채가 있으면 좋아요. 청경채. 저는 밑쪽만 좀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 사이사이에 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뜯어가지고 안에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각종 야채들 원하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호박도 남았거든요. 요것도 빨리 소진해야 돼서 요것도 썰어서 넣어주려고요. 버섯도 있어서 버섯도 넣어줄게요. 진짜 간단하게 집에 있는 야채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양파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양배추도 있어가지고 양배추도 좀 넣어줄게요. 마늘을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우동면 요렇게 있으면 준비는 끝입니다. 일단 요 새우 좀 녹았으면 껍질 미리 까주도록 할게요. 껍질까지 다 까졌고요. 재료 준비는 완료됐어요. 이제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좀 가득 넉넉하게 둘러주고요. 팬이 달궈지기 전에 마늘도 넣어줍니다. 마늘 향이 이렇게 슬슬 올라오면 이제 단단한 야채 먼저 넣어줄게요. 양배추랑 썰어놓은 양파, 맛술을 조금 넣어줄게요. 한 큰술 정도. 그리고 남은 아까 야채들 다 넣어줄게요. 이제 청경채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이때 간을 뭘로 하냐면 중화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소스죠. 이 굴소스를 이 정도 양이면 한 스푼? 이 정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올리브유에 마늘 넣고 굴소스? 이렇게 굴소스로만 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후추 조금 뿌리고 그러면 되거든요. 이제 면을 간은 먹어보고 좀 싱거우면 이제 굴소스 조금 더 넣거나 소금 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산 우동면이 이렇게 잘 끊어져서 별로 안 좋아요. 다 부셔졌네. 지금 다 볶아졌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러면 완성입니다. 짜잔. 너무 맛있어요.